자, 이제는 분리분석과 용매추출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료 전처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과정도 있죠. 이 과정은 이제 소변 중에 들어가 있는 뭐 니코틴이라든지 뭐 카페인 같은 것들을 어, 크로마토그래피 즉 GC나 HPLC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 가장 간단한 전처리 방법인데요. 뭐 5ml 소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수용액이죠. 그걸 이제 pH를 컨트롤을 뭐 5몰 KOH 용액 가지고서 하고, 그리고서 에테르를 집어넣어줘서 추출을 하는데, 쉐이킹 흔들어 주는 것을 20분 동안 하고, 그리고 원심 분리를 10분 동안 해서 그 위에 있는 층을 걷어내서 GC나 HPLC로 분석하는, 이러한 굉장히 간단한 방법도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이제 시료 전처리 방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즉 보면은 500ml 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소듐 EDTA를 집어넣어주고, 여기서도 이제 pH 컨트롤을 해주잖아요. pH를 3.0으로 이렇게 주고, 그리고서 서로게이트 스탠다드를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뭐 HLB 카트리지에다 음, 그리고 MCX 카트리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고, 그리고 뭐 이것을 분리했다가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뭐 인터널 스탠다드를 놓고, 그리고 휴발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500 마이크로리터의 암모늄 아세테이트를 가지고서, 이것도 이제 pH를 컨트롤 해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HPLC로 이제 LC 매스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와 같이 이제 시료 전처리들을 해주는 이유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즉 GC나 HPLC를 이용해서 분리하고자 하면은 물을 또는 소변을 그대로 집어넣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료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시료 전처리 방법입니다. 즉, GC나 LC에다가 바로 시료 자체를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미리 시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배우는 게 이제 분리분석인데, 분리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어떤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화합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미리 걸러내는 작업도 해줘야 되고,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분리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이 용매 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미지의 성분들을 미리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굉장히 다양한 수천, 수만 종의 매트릭스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미리 분리를 해줘요. 그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용매 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추출이라 하면은 뭐냐?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물질을 한 상에서 다른 상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것이 추출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그 추출은 뭐가 있느냐? 커피를 타 마시는 거죠. 커피를 드립으로 해서 내려 마시는 거, 그거 추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뭐, 티를, 녹차를 우려내는 거, 이런 것도 추출입니다. 입속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물로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추출인데, 이 추출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그 분석 물질을 다른 물질로부터 유리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떼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농축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있는 시료를 그대로 주입을 하다 보면은 농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매 양을 줄임으로써 농축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방해하는 물질로부터 분리를 해주는데, 그 분리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이 용매 추출법은 뭐냐? 수용액에 있는 치료를 유기용매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유기용매를 사용해 가지고 추출을 해주는데, 이때 사용하는 이 유기용매는 물하고 섞이지 않은 거여야 됩니다. 물하고 섞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덜어내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에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그러면은 유기용매를 써서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이 위로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창분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즉 같은 액체지만은 섞이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다이에틸 있어. 그리고 톨루엔, 헥세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물보다 가벼워 가지고 이 위에 떠 있어요. 그렇지만은 클로로폼이라든지 다이크로메탄, 뭐 사유마탄소 이런 것들은 이 유기용매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밑으로 가라앉고 대신에 여기에 있는 수용액이 이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분리 분석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추출에 대한 한번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이론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 용질이 S라고 하는 것이, 상일하고 상이, 이렇게 이제 층이 분리가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창 1하고 2하고 이렇게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파티션이 일어날 때 그때 분배 계수를 K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반응에서 즉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상 1에도 녹아 있고 상 2에도 녹아 있을 텐데 부분적으로는 여기에도 이렇게 녹아 있을 텐데 이때 그 평형 장수를 우리가 K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화 시키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수식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즉 화학에서는 어떤 분석 물질의 농도를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는 이런 중가로를 이용해 가지고 하죠. 그래서 상일에 있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물질의 농도분의 상이에서의 농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좀 더 복잡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 양으로 계산을 할 때 화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분석 물질의 농도를 몰 농도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용매 그 1이 V1ml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용질 S가 용매 2 이게 V2ml로 추출을 한다. 즉 앞에서 봤던 것과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추출했을 때 M은 여기서 S의 몰수 그리고 Q는 평형 상태에서 상 1에 남아있는 S의 몰수라고 했을 때 상 1에 즉 이런 상태였죠. 여기가 이게 상 1이고 여기가 상 2였죠. 그러니까 상 1은 여기가 물이고 이거는 유기용매라고 했을 때 상 1에 추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양은 얼마냐? 이렇게 되죠. V1분의 QM. Q는 아까 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전체 1 중에서 전체는 1만큼의 양 중에서 이게 0.5만큼은 상 1에 있고 0.5만큼은 상 2로 이렇게 있다. 이제 그런 분율을 나타내주고 몰농도 개념이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 1리터당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를 우리가 몰농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몰농도의 개념에 따라서 V1분의 Q 곱하기 여기서 M은 S의 몰수였잖아요. 용질의 몰수니까 그대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이 K는 S
그러니까 용질이 그 수용액에 있는 몰수, 농도, 그리고 유기용매로 추출된 것의 몰수, 이렇게 B로 나타내 주는데, 이것을 수식화 몰 농도 개념으로 나타내 주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1회 추출을 했을 때 상일에 남아있는 분율은 얼마냐, 추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얼마냐, 이 위의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Q는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즉 물에 남아있는 용질의 분율, 즉 추출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분배계수, 이 분배계수가 K죠. 분배계수하고 두 용매의 부피 V1하고 V2, 즉 수용액의 부피하고 추출하고자 했던 유기용매의 부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추출을 이제 한 번 해서 이렇게 걷어냈어요. 걷어내고 또 추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수용액에 있는 것을 또 다른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추출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두 번 추출했을 때 상일에 남아있는 분율은 얼마냐,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추출했을 때 그때 상일에 추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양은 이와 같이 우리가 주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추출에 있어서, 용매 추출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 하면은 이 pH의 영향입니다. 수용액의 pH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예를 봐보죠. 우리가 염기하면 보통 베이스라 해서 B라고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게 수용액 중에서 녹는다, 물 속에 들어가면은 pH 플러스라고 하는 이렇게 해리된 상태가 나옵니다. 즉 분석 물질이 B라고 하는 형태가 여기에 수소 이온이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염기는 보통 OH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반응식을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HA라고 이렇게 쓰죠. HA는 A 마이너스하고 그리고 H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B라고 되어 있는 것 또는 HA라고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성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p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리되어 있는 상태를, 이것을 이제 하전돼 있다, 즉 이것을 이온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이제 그 중성형 물질, 이렇게 B나 HA는 유기용매에 잘 녹아요. 이 용매 추출에 있어서 유기용매에 잘 녹고, 그리고 하전된 물질, 즉 BH 플러스나 A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이거는 수용액에 잘 녹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기본이 되는 like dissolves like라고 하는 것이죠. 즉 유사한 것끼리 잘 녹는다 하는 건데, 극성인 것은 극성인 물질에 잘 녹고 비극성인 것은 비극성 물질에 잘 녹는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중성형인 이 B라고 하는 이 염기성 아민은 일반적으로 수용액상하고 유기상, 여기에 이렇게 녹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유기용매에 녹아져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수용액에도 어느 정도 좀 녹아져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것의 짝산인 BH 플러스, 즉 이온형은 거의 대부분 수용액에다가 녹는다, 즉 상일에만 녹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 분포계수를 보면은 분포계수를 D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분포계수 D는 상일에서의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물질의 전체 농도분의 상이에서의 전체 농도,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좀 더 다시 내주면은 상일에 있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B라고 하는 물질은 B라고 하는 형태로도 존재하고 BH 플러스라고도 하는 양으로도 존재하죠. 그리고 상이, 즉 유기용매에서는
B라고 하는 형태로만 전체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유기상에서는.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식 처리를 해서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즉 어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물질이 분배된 상1하고 상2, 즉 유기용매하고 그 다음에 수용액 중에 분배되는 것은 이것의 KD 상수 KA하고 그 다음에 H 플러스의 농도에 의존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H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pH라고 하는 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은 수소이온 농도인데 수소이온 농도 H 플러스를 에다가 로그를 씌워주는데 그 로그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한 것이 pH죠. 그래서 즉 뭐냐면은 이 분포 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고유의 그 분석 물질의 이 해리상수 Ka 값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녹아져 있는 수용액의 pH에 의존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어, 이렇게 플롯을 해봤어요. 도표로 이제 그려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되는데, 그러니까 즉 pH하고 로그 D, 즉 pH는 수소 이온의 농도죠. 그리고 로그 D는 뭐냐면은 분포 계수였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즉 이거는 뭐냐면은 K가 3.0인 인 염기성 물질에 이것은 이제 pK의 값은 9.0인데 이것의 그 분포 계수를 보면은 pH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로그 D가 크다. 이 로그 D가 크다 하는 것은 상 2에서의 농도, 즉 유기용매에 많이 녹아져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로그 D가 작다 하는 것은 상 1에 많이 녹아져 있다. 추출이 안 되고 수용액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pH가 이거는 pKa가 이거는 이제 9.0인 어떤 염기성 화합물인데 pH가 9 이상일 때는 로그 D가 큰 값이죠. 로그 D가 예를 들어 0이다. 로그 D가 0이다 하면은 이 D는 뭐냐면 D는 1이 되죠. 그러니까 즉 상일에서의 정토 농도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 2였다. 그러면은 D가 10의 마이너스 2승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상위에서의 농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pH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즉 pKa가 9.0인 어떤 화합물은 pH가 높은 상태에서는 주로 B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즉 이런 상태로 존재해요. 이런 상태로 존재하면은 중성형으로 존재하면은 주로 유기용매에 많이 넣게 되는 거죠. 추출이 잘 되는 거죠. 유기용매로 추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pKa 값보다 더 낮은 pH 조건이 되면은 pH 플러스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 pH 플러스로 존재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로 수용액에 녹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이제 분석 물질을 물로 추출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이게 B가 pH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러려면은 pH를 충분히 낮춰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데 용매 추출에서는 주로 유기용매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반대가 되죠. pH가 높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반대로 산의 경우에는 pH를 낮춰줘야만이 유기용매로 추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수식 봤잖아요. 그거는 이와 같은 핸더슨 헤셀바흐식이라고 하는 것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완충용액에서의 그 이론인데, HA 산이 어,
A-하고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이렇게 낸다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이것의 평형상수는 KA인데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돼요. 그리고서 이것에 마이너스 로그를 이렇게 띄워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pH는 pKa 플러스 로그 HA분의 A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식인데, 이 수식을 가지고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pH에 따라서, 이 pH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수용액의 pH에 따라서 HA 형태, 즉, 중성형으로 상태하고, 그리고 A-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분석 물질의 pKa 값은 이것은 일정합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이 pH, 수소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HA하고 A-의 그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 한 예로서 벤조산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벤조산은 pKa가 4.2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수용액상에 이게 벤조산이 있는데 이것을 pH를 컨트롤 해줘요. pH를 컨트롤 해주는데 pH를 4.2로 맞춰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4.2가 되죠. pH가 4.2고 4.2가 되고 pK도 4.2가 되죠. 그러면은 제로가 되네요. 그러면은 로그 HA분의 A-는 뭐냐면은 1이 됩니다. 이것은 1대1이 돼요. 즉 1대1 혼합물이 된다는 거죠. HA하고 A-가 같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pH를 5.2로 바꿔준다. 5.2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은 이게 5.2가 pH가 5.2가 되고 얘가 4.2가 되죠. 그러면은 이 로그 항은 얼마가 되냐면 얘가 1이 돼요. 1이 되면은 HA분의 A-는 얼마냐? 이거는 10이 되죠. 그러면은 즉 A-하고 HA의 B가 10대 1이 된다는 겁니다. 10대 1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즉 HA는 굉장히 적고 A- 형태로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A- 형태로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유기용매로 추출이 잘 안 이루어지겠죠. 즉 수용액에 녹아 있는 양이 굉장히 많아진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반대로 만약에 이것의 pH를 3.2로 해준다. 3.2로 해준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로그항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된다면은 어, HA분의 A-가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HA가 양이 훨씬 많아진다. 그러면은 용매 추출이 쉬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그 용매 추출에서는 이게 이제 용매 추출뿐만이 아니고 고체상 추출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 용매 추출에서는 가장 중요한 추출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은 수용액의 pH를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어떤 1번은 뭐냐면은 커브 이런 산성 물질인데 커브 이런 상성 물질에 대한 거, 이거는 중성 물질에 대한 거, 한 번은 염기성 물질인데 이것을 pH를 어떻게 수용액상에 녹아져 있는 산성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수용액인데 여기 녹아져 있는데 이것의 pH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유기용매로 이것을 추출을 할 때 그 추출되는 퍼센트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쪽이 pH가 낮죠. 이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추출률이 100%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성형인 경우에는 중성 상태에서 추출이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pH, 염기성인 물질들에 대해서는 pH가 높을수록 추출이 잘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액체 추출법을 이용해 가지고 혼합물들을 이렇게 산성, 굉장히 강산, 약산, 중성형 물질, 그리고 염기성 물질들을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천연물, 그래서 물질들을 추출해낼 때 이런 방식을 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강산, 약산, 중성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처음에 이게 혼합돼 있을 경우에 이것을 어, 탄산 나트륨 수용액을 써가지고 이걸 염기성으로 만들어줘요. 염기성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들은 유기용매층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염기성 물질이라든지 중성화학 물질들은 이렇게 유기용매로 넘어가고, 반대로 산성 물질들은 어떻게 되느냐, 강산 물질들은 이렇게 수용액층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pH를 산성으로 pH를 컨트롤 해줘 가지고 메틸렌 클로라이드 가지고 이렇게 추출을 하고, 또 이쪽이 유기용매층에 있는 것을 NaOH를 사용해 가지고 염기성으로 만들어 줘 가지고 이것들을 이렇게 약산 물질, 그리고 중성 화학 물질, 염기성 화학 물질로 이렇게 구분을 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천연물들을 추출을 하는데도 이용이 됩니다.